흑돼지 300평 위에 자리한 2층 양옥집. 아침 햇살이 고풍스러운 벽돌 외벽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72살 박철수는 침실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70년대 중반부터 구로공단에서 섬유일을 시작해 큰 재산을 모은 그는 업계에서 회장님으로 불리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호칭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옷장을 열자 명품 정장들이 빼곡했지만 철수의 손은 구석에 걸린 낡은 면바지와 회색 점퍼로 향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편하기로는 이만한 게 없었다. 여보, 그 옷 말고 좀 괜찮은 걸 입어요. 아내 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LP판 가게 가볼 건데 편한 게 최고지. 차고에는 세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 7억짜리 롤스로이스, 3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 그리고 구석에 놓인 빨간색 경차 마티즈. 철수는 주저없이 마티즈 열쇠를 집어들었다. 시동을 걸기 전 스마트폰에 문자가 떴다. 한빛저축은행에서 이자가 입금됐다는 알림이었다. 앱을 실행하자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다. 계좌 총 예금 잔액 2,247억 원. 20년 전 친한 친구가 아들의 저축은행 사업을 돕고 싶다며 투자를 부탁했고 우정 반 투자 반으로 돈을 넣었던 게 시작이었다. 처음 300억으로 시작해 중간중간 보태다 보니 어느새 2천억이 넘었다. 오늘은 김추자 LP판 들어왔나 찾아볼까? 철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티즈를 몰아 집을 나섰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의 젊은 운전자가 마티즈를 보며 피식 웃는 게 보였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흥얼거리며 철수는 기분 좋게 달렸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전혀 몰랐다. 몇 시간 후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말이다. LP판 가게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 늘 차를 세우던 주차장이 공사 중이었다. 철수는 천천히 골목을 돌았지만 평일 오전인데도 마티즈 한 대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때 5층짜리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1층에 한빛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이 선명했다. 거기 주차장이 있었지. 온 김에 금리 상품도 좀 알아볼까? 건물 옆 주차장 입구에는 50대 남자 관리인이 서 있었다. 철수가 마티즈를 진입시키려는 순간 그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잠깐만요. 관리인은 철수의 차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빨간 마티즈.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조수석 문도 조금 찌그러져 있었다.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다. 주차하려고요. 옆에 가게 좀 갔다가 은행도 들르려고요. 주차는 은행 업무 볼 때만 돼요. 차 빼시고 업무 볼 때 오세요. 철수는 이해하고 참았다. 하지만 관리인의 다음 말은 참기 어려웠다. 할아버지, 그냥 얌체처럼 주차하려는 거 아닙니까? 차도 이런 거 타고 오셔서. 그때 흰색 벤츠가 들어왔다. 관리인은 철수의 차를 손짓으로 밀어내더니 벤츠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같은 사람인데 대하는 태도가 천지 차이였다. 철수는 구석에 차를 대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철수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슬쩍 한 칸 멀리 자리를 옮겼다. 철수는 못 본 척했다. 25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3번 창구에는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송미래라고 적혀 있었다.
철수가 창구 앞에 서자 미래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말했다. 무슨 업무세요?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야 미래가 고개를 들었다. 철수의 모습을 본 순간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주차권은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드려요. 100만 원 이상이요.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가득했다. 철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출금은 안 되나요? 철수가 물었다. 미래가 코웃음을 쳤다. 출금이요? 겨우 주차권 때문에 출금하시려고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만 가득했다. 핸드폰에 은행 앱 있으니까 계좌번호 확인하고 출금해 주세요. 철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하려는 순간 배터리가 다 되어 화면이 꺼졌다. 아, 배터리가 나갔네. 미래가 가지가지 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신분증으로도 되지 않나요? 신분증으로요? 되긴 하는데. 근데 정말 100만 원 있으세요? 미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그럼 얼마나 출금하실 건데요? 100만 원이요? 200만 원. 철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2천억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미래의 손이 멈췄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네. 2천억이요. 미래는 철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2천원이요?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옆 창구에 남자 직원 최동수가 끼어들었다. 뭐예요? 이 할아버지가 2천억 찾으러 오셨대요. 동수는 배를 잡고 웃었다. 2천억이요? 할아버지가 2천억 있으면 저는 여기 지점장 아니 은행장입니다. 창구 안쪽의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웃기 시작했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보다는 분노였다. 웃지 말고 확인하고 인출해 주시오. 미래는 한숨을 푹 쉬며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놓았다. 에휴, 알았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없으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동수가 화면을 보려고 의자를 끌어당겼다. 얼마 나올까? 내기할까요? 저는 10만 원 이따에 걸게요. 저요? 5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낄낄거렸다. 철수는 그저 조용히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미래가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박철수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의 손이 멈췄다.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이 공중에 떠 있었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동수가 이상하다 싶어 화면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다. 뭐야 이게? 화면 한가운데 선명하게 떠 있는 숫자. 예금 잔액 2,247억 원. 미래는 숫자를 다시 봤다.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세어봤다. 1, 10, 100, 1천, 1만, 10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천억. 1천억짜리가 둘. 2천억. 정확히는 2,247억. 미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뒤에 있던 직원들도 다가왔다. 왜요? 얼마 나왔어요? 미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다. 2천만 원? 아니, 2천억. 창구 안쪽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동수가 사무실 전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내선 번호를 눌렀다.
지점장님, 지금 좀 나와주세요. 빨리요. 지점장 장민석이 급히 나왔다. 화면을 보더니 그도 얼어붙었다. 혹시 박철수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지점장 장민석입니다. 회장님. 로비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누구래? 지점장이 저렇게 인사하네. 철수는 차갑게 말했다. 신뢰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2천억 원 전액 현금 인출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미래가 울먹이며 빌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동수도 거의 머리가 땅에 닿을 듯 숙였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정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철수는 건물 관리인에게 주차권을 건네며 말했다. 건물주님, 여기 주차권이요. 관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두 손으로 주차권을 받았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철수가 은행을 나간 지 10분쯤 지나자 로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짜 2천억을 다 빼신다며? 그럼 이 은행 괜찮은 거예요?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커져갔다. 한 50대 남성이 창구로 달려갔다. 저도 예금 전부 찾을게요. 지금 당장요. 순식간에 뱅크런이 시작됐다. 5개 창구 모두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 다음 날 미래와 동수는 대기 발령을 받았다. 건물 관리인도 계약 해지됐다. 한 달 후 한빛저축은행 지점은 폐쇄됐고 건물도 매각에 들어갔다. 미래는 분식집에서 서빙 알바를 했다. 대출 이자가 밀려 당장 돈이 필요했다. 동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무거운 자재를 날랐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고생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미래가 일하는 분식집에 들어갔다. 회장님. 미래의 손에서 주문 용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많이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걸.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철수는 미래를 쳐다봤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며칠 후 철수는 110억 원에 그 건물을 매입했다. 그리고 새빛저축은행 지점 입점을 주선하며 미래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동수에게는 먼저 개인 운전기사 일을 제안했고 성실하게 일한 후 은행 채용 시 추천해 주었다. 심지어 예전 관리인에게도 청원경찰 자리를 연결해 주었다. 몇 달 후 새빛저축은행 지점이 문을 열었다. 주차장에는 무인 시스템이 설치됐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 없이 은행 이용 시 무료 주차였다. 미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고 친절했다. 옷차림이나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철수는 대기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졌다. 주차권 좀 줘. 내 계좌에서 100만 원 빼서 1년짜리 예금해주고. 네, 회장님. 멋지게 웃으며 두 사람이 대답했다. 차에 오르며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철수는 흥얼거리며 운전했다. 마음이 편안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였다. 철수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멀어졌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두에게